서울의 오후, 햇볕이 부드럽게 도로를 비추고 있었다. 택시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한 노란 택시가 천천히 정류장 근처에 멈춰 섰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어디로 모실까요? 부드러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장민호 70세. 그는 한때 서울대 교수였으나 은퇴 후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자 택시 운전을 선택했다. 대학 강단을 떠나 비로소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다. 손님이 행선지를 말하자 그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어디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으신가요? 손님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아, 네.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오, 축하할 일이네요. 친구분이 오래된 친구신가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요즘은 바빠서 자주 못 보네요. 장민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자주 보려고 노력해야죠.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건 결국 사람입니다. 손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네요. 맞는 말씀이세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목적지에 도착했고 손님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내렸다. 장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승객들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짧은 만남 속에서 작은 온기를 주고받는 일이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장민호는 사무실에 들러 운행 기록을 정리했다. 그러나 그가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비웃음이 들려왔다. 어이, 장 기사님. 오늘도 실적 형편없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경수 50세. 그는 같은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지만 항상 장민호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장민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오늘은 좀 천천히 운행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박경수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참 한가하십니다. 손님이랑 쓸데없는 대화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실적이 생명이에요. 실적이. 돈 벌러 나왔으면 돈을 벌어야지. 장민호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즐거움을 찾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즐거움? 박경수가 콧방귀를 뀌었다. 그런 생각하니까 실적이 바닥을 기는 거예요. 아니, 기사님 같은 분은 도대체 왜 택시를 하는 거예요? 장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다. 그의 태도가 박경수는 더욱 신경 쓰였다. 그는 장민호가 늘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고 실적을 가지고 그를 조롱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하긴 기사님 같은 분은 어차피 큰돈 벌 생각도 없겠죠. 나 같으면 이렇게 실적 안 나오면 차라리 때려치웠을 겁니다. 장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박경수를 바라봤다. 경수 씨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당연하죠.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고 서울에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장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돈은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박경수는 비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됐습니다. 그런 말은 은퇴하고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장민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나도 한때는 돈과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지. 그러나 그는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그는 택시 운전이라는 새로운 삶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박경수는 장민호가 왜 저렇게 여유로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겼다. 그날 이후로도 박경수는 계속해서 장민호를 깔보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실적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았다. 어이, 장 기사님. 청소 좀 하셔야겠어요.
여기저기 먼지가 수북하네. 차량 관리 좀 하세요. 늙은 기사님 차에서 냄새 나면 손님들이 싫어하잖아요. 장민호는 여전히 조용히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생각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다. 어느 늦은 오후 택시회사 사무실. 바깥에는 노을이 퍼지며 하루가 저물고 있었고 기사들은 하나둘씩 운행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었다. 사무실 한편 낡은 커피 머신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장민호는 조용히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는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한 뒤 자신의 택시 키를 반납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장 기사님. 청소 좀 해야겠네. 박경수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는 장민호가 무반응이면 더욱 신이 나는 듯 보였다. 장민호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닥에는 몇몇 기사들이 벗어놓은 신발에서 나온 먼지들이 있었고 테이블 위에도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러네요. 좀 지저분하긴 하죠. 장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휴지를 집어들었다. 그러자 박경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니, 내가 직접 치우라는 뜻은 아니고 이건 원래 막내들이 하는 일인데 장 기사님은 뭐랄까. 실적도 그렇고 막내 같은 느낌이잖아요? 옆에서 몇몇 동료들이 이를 듣고 피식 웃었다. 하긴 실적 꼴찌면 막내 맞지. 맞아. 회사에서 막내는 뭐든 해야지. 그들의 농담에 사무실에선 가벼운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장민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을 닦았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뭐, 제가 한다고 나쁠 것도 없고요. 그의 태도에 박경수는 오히려 짜증이 났다. 이렇게 대놓고 무시해도 화를 내지 않다니. 그는 팔짱을 끼며 또다시 말을 던졌다. 그래서 말인데, 장 기사님 아들은 뭐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다른 기사들도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우리 집 아들은 서울대 다니거든요. 내가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요즘 애들 공부하는 거 장난 아닙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애는 머리가 좋아서 뭐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그는 일부러 크게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울대 보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진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딱 맞다니까요. 근데 장 기사님 아들은 어디 대학 갔어요? 사무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기사 몇 명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이건 너무한 질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민호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박경수의 눈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제 아들은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박경수는 이를 놓칠 리 없었다. 그냥 평범하게,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갔다는 거예요?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에이, 기사님도 참. 요즘은 대학 안 나오면 취업하기도 힘든데. 뭐 택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는 피식 웃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러나 이번에도 장민호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사람마다 길이 다른 법이죠. 박경수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장민호의 태도에서 더 이상 반응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 그렇죠. 다들 자기 인생 사는 거니까. 그래도 저는 아들 잘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이 성공하면 택시는 공짜로 태워줄게요. 장 기사님. 그의 말에 일부 기사들이 따라 웃었다. 장민호는 그저 빙긋 웃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가방을 정리하며 자리를 떠났다. 그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아주 잠깐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늦은 저녁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 거리는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고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저녁 약속을 마친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택시들이 바쁘게 승객을 태우고 떠나는 가운데
한 젊은 남자가 번화가의 모퉁이에서 손을 들었다. 한 노란 택시가 조용히 다가와 멈췄다. 젊은 남자는 문을 열고 조수석 뒤쪽으로 앉으며 말했다. 서울대 정문으로 가주세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장민호 70세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시동을 걸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차가 도로로 나서며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젊은 남자는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고 몇 번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무심코 운전석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교수님? 장민호는 백미러를 통해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가 낯설지 않았다. 잠시 조용한 정적이 흐른 후 장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다. 오랜만이군요, 박지훈. 택시 안 긴장된 대화. 박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민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교수님이 왜 여기 계세요? 아니, 어떻게? 그는 몇 번 말을 더듬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다. 장민호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운전을 이어갔다. 나는 이제 택시 기사를 하고 있네. 박지훈은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았다. 택시 기사요? 교수님께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이 서울대에서 철학 강의하시던 그 교수님 맞잖아요. 장민호는 잠시 신호에 걸려 차를 멈춘 뒤 조용히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래, 맞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택시 기사일 뿐이지. 지훈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 교수님 같은 분이 왜 철학과에서 교수님 강의를 듣는 게 제 꿈이었어요. 학부 때 교수님 수업을 듣고 너무 감명받아서 대학원까지 고민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은퇴하셨다고 해서 다들 충격이었어요. 장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퇴를 하고 보니 세상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졌네. 그래서 택시를 몰기 시작했지.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다. 박지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올랐다. 그런데 혹시 교수님 성함이 장민호 맞죠? 그렇지. 그럼 혹시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장민호는 이번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의 미소가 사뭇 의미심장해졌다. 박지훈은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경수, 제 아버지요. 서울대 다녔다고 자랑하던데 설마 교수님이 우리 아버지 아셨던 건 아니죠? 그 순간 신호가 바뀌었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민호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알고 있지. 아주 잘 알고 있네. 박지훈은 숨을 삼켰다. 설마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교수님을 만나고 계셨던 건가요? 장민호는 빙긋 웃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 지훈은 생각이 복잡해졌다. 아버지가 늘 회사에서 무시하던 그 택시 기사가 사실 자신이 존경하던 서울대 교수였다니. 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편 같은 시각 택시회사 사무실에서는 박경수가 여느 때처럼 동료들과 농담을 나누고 있었다. 야, 오늘은 진짜 돈 많이 벌었다. 실적 최고야, 최고.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박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흥분과 놀람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 박경수는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아, 웬일이야? 지훈은 헐떡이며 말했다. 아버지 지금까지 무시하던 장 기사님이. 그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외쳤다. 서울대 교수님이셨어. 사무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박경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저 장 기사님이 교수님이었다고? 말도 안 돼. 박경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조롱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장민호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여전히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박경수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새어나왔다. 장 교수님? 택시회사 사무실, 폭풍 전야. 사무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박경수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그의 아들 박지우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장민호 70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랜만이군요, 박 기사님. 그의 말은 나지막했지만 사무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 박경수는 입을 몇 번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이 바로 아들의 서울대 교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니, 이게 무슨... 박경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나 장민호는 태연하게 택시 키를 반납하며 말했다. 오늘 운행은 무사히 끝냈습니다. 실적은 여전히 저조하지만 덕분에 좋은 손님을 만났어요.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교수님이 여기서. 그는 아버지와 장민호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지금까지 교수님한테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박경수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박경수는 손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교수님이셨다니 어떻게... 그제야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행동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랐다. 실적 형편없네. 손님들이랑 쓸데없는 대화나 하고 있으니. 그렇지. 장 기사님이야 뭐 막내 같은 느낌이니까.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갔는데 장 기사님 아들은 어디 대학 갔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는지 깨달으며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장민호는 여전히 평온했다. 경수 씨, 왜 그렇게 긴장하십니까? 그의 말투는 여전히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저는 그냥 택시 기사일 뿐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박경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제 와서 변명한다고 해도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사무실 안의 다른 기사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니, 진짜 교수님이셨다고? 설마 했는데 진짜였네. 대박. 야, 그럼 박 기사님, 그동안 교수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누군가 소리 죽여 웃었다. 아이고, 박 기사님. 교수님한테 청소나 하라고 했었지. 이거 완전 역대급 사고네. 그러자 몇몇 기사들이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다. 평소 박경수가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제대로 된 사이다였다. 박경수는 수치심에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다. 그러나 장민호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그는 이미 이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자의 대화. 그날 밤 박경수와 박지우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다. 지우는 소파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어떻게 교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었어요? 박경수는 아무 말 없이 주먹을 꼭 쥐었다. 교수님이 그럴 줄 몰랐겠지. 난 그냥. 그는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떠오르는 말이 없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요. 아버지는 항상 사람들을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했죠. 박경수는 움찔했다. 아버지는 항상 실적이니 돈이니 하면서 남들 깔봤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택시기사라고 무시했던 거 결국 아버지가 틀린 거 아닌가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박경수는 차마 아들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그냥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가족을 위한 거예요?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박경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대 교수 연구실 조용한 요처. 늦은 밤 서울대학교 철학과 연구실. 컴퓨터 화면에는 학생들의 성적이 정리된 엑셀 파일이 떠 있었다. 책상에 앉아 있던 한 중년 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확인한 교수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장 교수님? 그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하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부탁이라면 학생 한 명의 학점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교수는 순간 말을 멈췄다. 학점 조정이요. 교수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건 처음인데요. 그렇지요. 하지만 이 학생에게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도대체 누구죠? 장민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박지훈 학생입니다. 박지훈, 그 친구 성적이 나쁘지 않던데요. 네, 그래서 더더욱 조정이 필요합니다. 교수는 순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무슨 이유 때문이죠? 장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말했다. 학생이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연구실 안이 침묵에 빠졌다. 교수는 장민호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장 교수는 단순히 엄격한 학자라기보다 학생들에게 인격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런 요청을 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터였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어떻게 조정하면 될까요? 학점을 한두 단계 낮춰 주십시오. 하지만 학생이 스스로 이유를 찾아내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전화가 끊긴 후 교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서울대 강의실 점점 낮아지는 학점. 며칠 후 박지우는 자신의 중간고사 성적이 발표된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뭐야, 이게? 그는 핸드폰으로 학점 조회 화면을 새로 고침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B.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옆자리에서 함께 성적을 확인하던 친구가 물었다. 왜 그래, 지훈아? 아니, 내가 이번에 A 맞을 줄 알았던 과목에서 B 나왔어. 뭐, 내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나 이번 시험 완벽하게 봤는데, 왜 이러는 거지? 그는 노트북을 닫고 곧바로 담당 교수의 연구실로 달려갔다. 박지우는 연구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며 다급하게 물었다. 교수님, 저 중간고사 성적이 너무 낮게 나왔는데요. 교수는 고개를 들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박지훈 학생, 들어오게. 지훈은 안절부절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교수님, 제가 이번 시험에서 실수한 것도 없고 논술 문제도 정확하게 썼어요. 그런데 왜 B이죠? 교수는 천천히 손가락을 깍지 끼며 물었다. 학생은 왜 그렇게 높은 학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네, 자신이 당연히 A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 이유가 있나? 지훈은 당황했다. 교수님, 저는 시험을 잘 봤으니까요.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제가 A를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교수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논리적으로 따져보지. 세상에서 내가 시험을 잘 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나? 지훈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교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다네. 그리고 가끔은 그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할 때도 있지. 지훈은 납득할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건가요?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은 답답한 마음으로 연구실을 나섰다. 집에서 불안감이 커지다.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박지훈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 박경수는 눈치를 채고 물었다.
왜 그래, 지훈아. 밥도 안 먹고.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 요즘 이상해요.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어요. 뭐, 내가, 너 원래 A만 받던 애 아니었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상하게 낮게 나왔어요. 논술도 완벽하게 썼는데. 박경수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다. 혹시 교수님한테 찾아가 봤냐? 네, 갔는데 교수님이 이상한 말만 했어요.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경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자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그분이? 그의 뇌리를 스치는 한 사람. 바로 장민호 교수. 그 순간 박경수는 직감했다. 이건 장 교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다. 박지우는 도서관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 책을 펼쳐놓았지만 한 글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요즘 계속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분명 시험을 잘 봤고 과제도 빠짐없이 제출했다. 교수님과의 수업 참여도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그런데도 그것도 한 과목이 아니라 최근 제출한 과제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학과 조교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조교는 지훈의 성적표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박지훈 학생, 평소보다 성적이 낮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뭐 불만이 있으신가요? 조교는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수님께서 따로 요청하신 게 있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다. 네, 요청이요. 장 교수님께서 학생이 성숙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점 조정을 부탁하셨어요.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조교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교수님께서 학생이 좀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신다고 하시던데 솔직히 저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장 교수님 설마. 그는 핸드폰을 꺼내 교수님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러다 멈칫했다. 장민호. 그 이름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이 보였다. 장민호 교수는 예전부터 학생들에게 철학적 깨달음을 주기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걸로 유명했다. 그리고 그는 은퇴 후 택시 기사가 되었다. 아버지가 무시하던 장 기사님이 교수님이었다고?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면서 지우는 순간적으로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제야 그는 모든 걸 깨달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다. 아빠, 문 열어. 쾅쾅.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박경수가 당황하며 문을 열었다. 아니, 왜 이렇게 소란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러나 문이 열리자마자 지우는 눈에 눈물이 맺힌 채 아버지를 밀치듯 들어왔다.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어. 박경수는 순간 멍해졌다.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던지듯 내밀었다. 화면에는 장민호 교수의 이름과 함께 그의 이력이 떠 있었다. 이거 봐요. 아빠가 그동안 무시하던 장 기사님, 그분이 우리 학교 교수님이었다고요. 박경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일부러 내 학점을 낮추라고 했다네요. 학생이 성숙할 필요가 있다고. 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그분을 무시해서 결국 나까지 피해를 본 거라고요. 박경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는 억울한 듯 손을 휘저었다. 잠깐만, 지훈아. 그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 교수님이 내 학점을 낮출 이유가 우연. 지훈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빠가 그분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내가 다 들었어.
아빠는 그분이 택시기사라고 무시하고 실적 없다고 깎아내리고 심지어 우리 가족 자랑까지 하면서 비웃었잖아.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갔는데 너희 아들은 어디 대학 갔냐? 고 아빠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교수님이 나한테 이런 벌을 내린 거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감정이 터져 나왔다. 아빠가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서 결국 나까지 피해를 보잖아. 박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의 기억을 떠올렸다. 장민호가 사무실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모습. 자신이 무시할 때마다 가만히 넘기던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민호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눈빛. 그제야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솔함과 오만함이 결국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나도 늦어버렸다. 박경수의 후회. 박경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앞에서 분노와 슬픔에 휩싸인 아들이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돈과 실적만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망쳐버리고 말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박경수는 회사 사무실 앞에 멈춰섰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말 내가 사과를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 먼저 사과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는 장민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 대가를 아들이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사과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갔다. 사무실 안에는 몇 명의 기사들이 앉아 쉬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었다. 장민호. 그는 언제나처럼 차분한 얼굴이었다. 박경수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다가갔다. 장 기사님 아니, 장 교수님. 그 순간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평소 장민호를 무시하던 박경수가 처음으로 그를 교수님이라고 불렀다. 다른 기사들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장민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경수는 그 앞에서 서 있다가 이내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다. 사죄의 순간,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던 기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경수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장민호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박경수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다. 저는 교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실적이 낮다고, 일 못한다고, 심지어 교수님께 청소나 하라고 했었죠.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교수님을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제 아들까지 피해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전 정말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었다. 그동안 사람들을 깔보고 자신보다 낮게 보았던 태도가 결국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어 돌아왔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그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발 제 아들만은 봐주십시오. 그 순간 장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어나세요. 그러나 박경수는 그대로 있었다. 아닙니다. 교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저는 못 일어나겠습니다. 장민호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무실 안에 있던 기사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장민호는 여전히 표정에 변화 없이 조용했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박경수를 향해 말했다. 경수 씨.
박경수는 고개를 들었다. 아직도 제가 당신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박경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반복하고 있었지.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를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사죄는 단순히 학점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교수님께서 용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민호의 눈빛이 살짝 변했다. 박경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다. 제가 교수님께 했던 행동들, 그것들은 사과한다고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떤 모습이시든 저는 그분을 존중했어야 했습니다. 장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변화의 시작. 그 미소는 짧았지만 분명했다.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기척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박경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경수 씨,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박경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람은 행동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이 진정으로 변하려면 지금부터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박경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 사과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가 사무실을 나설 때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그 질문을 가슴에 안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늦은 오후 서울대학교 철학과 연구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권의 책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장 교수님? 중년 교수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로 연락을 다 주십니까? 조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단정했다. 박지훈 학생의 학점을 원래대로 복구해 주십시오. 교수는 순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네, 교수님께서 직접 요청하셔서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수는 의아한 듯 물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장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오. 그 한마디에 교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역시 장 교수님다운 말씀이십니다. 학생이 성장할 기회는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필요한 짐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곧 성적을 원상복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교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장민호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깨달음을 주되 징벌을 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며칠 후 박지훈은 다시 성적 조회를 하다가 눈을 의심했다. B에서 A로 바뀌었다. 그는 순간 화면을 몇 번이고 새로 고침했다. 이게 뭐야? 옆에서 함께 성적을 보던 친구가 놀라며 물었다. 뭐야? 내 학점 갑자기 올라갔네. 지우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 교수님을 찾아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교수님, 저 학점이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알고 있다네. 지우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교수는 천천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장 교수님께서 요청하셨네. 네, 장 교수님이요? 그래.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학점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셨지. 그 순간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언가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장 교수님.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던 지우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박경수는 눈치를 보며 물었다. 왜 그러냐? 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빠, 교수님께서 내 학점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셨대요. 박경수는 순간 숟가락을 놓았다. 아빠한테 사과받았다고 해서 나까지 계속 벌 줄 필요는 없다고 하셨대. 그 말에 박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다운 말씀이시군. 지후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아빠, 교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아빠가 무시했는데도 결국 아빠를 벌주지 않았어. 박경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자리 잡았다. 그동안 무시했던 한 사람이 결국 자신과 아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박경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늦은 오후 택시회사 사무실. 박경수는 여느 때처럼 운행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전과 달리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편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장민호에게 사과도 했다. 아들의 학점도 원상복구되었고 이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랐다. 그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모든 행동들, 그리고 장민호가 보여준 너그러움,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 박경수는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장민호가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박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교수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장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앉으시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장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경수 씨, 지난번 일은 잘 해결된 것 같군요. 박경수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교수님 덕분에요. 그런데 사실 아직도 찜찜한 게 있습니다. 장민호는 그의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저는 교수님께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저를 벌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제 아들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경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교수님께서 저를 위해 뭘 해주신 만큼 저도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장민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군요. 네. 그렇다면 하나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박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민호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무료 택시 봉사를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박경수는 순간 멍해졌다. 무료 택시 봉사요? 네. 노인들과 장애, 아동을 위한 무료 택시 말입니다. 박경수는 당황스러웠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저는 솔직히 그쪽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박경수는 머리를 긁적였다. 무료 봉사라 솔직히 저는 아직도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라. 장민호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경수 씨, 이 봉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한두 명만 무료로 태워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망할까요? 박경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그 한두 명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길에서 택시를 잡지 못하는 어르신들, 장애가 있어 이동이 어려운 아이들. 그들이 이동하는 데는 항상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작은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박경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택시를 몰았다. 그런데 지금 장민호가 말하는 택시는 누군가를 돕기 위한 도구였다. 박경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만약 제가 하기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장민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일단 하루에 한두 번만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박경수는 무료 택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무료로 태워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손님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러나 첫 번째 손님을 태웠을 때 그는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한 노인이 택시에 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아이고, 기사님 병원까지 가고 싶은데 택시비가 부담돼서 망설였어요. 박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료 택시 봉사 중입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그날 박경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돈을 위해 택시를 몰았지만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손님들에게 더욱 친절해졌다. 그리고 그는 점점 그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경수는 운행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장민호가 앉아 있었다. 박경수는 장민호 앞에서 허리를 숙였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장민호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박경수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택시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이른 아침 맑은 하늘 아래 박경수는 택시에 앉아 있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운전하지 않았다. 무료 택시 봉사.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매일 운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들의 따뜻한 감사 인사가 그의 마음을 채워주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때 거리에 한 할머니가 힘겹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곧바로 차를 세웠다. 할머니는 차에 타면서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아이고, 병원까지 가야 하는데 택시비가 부담돼서 한참을 망설였네. 박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료 택시 봉사 중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 아이고, 이런 천사가 다 있네. 고맙네, 기사님. 요즘 세상에 이런 좋은 일 하는 분이 어디 있다고. 그는 할머니를 병원까지 태워드린 후 부드럽게 말했다. 앞으로도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고맙네. 복 받을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느꼈다. 돈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 운행을 마친 후 박경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장민호.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박경수는 다가가 조용히 앉았다. 교수님, 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장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말입니까? 박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동안 저는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실적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장민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좋군요. 이제야 진짜로 변하셨군요. 박경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장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저에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변한 것은 경수 씨 자신이니까요. 박경수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걸어왔다.
그리고 장민호 앞에 멈춰 섰다. 교수님. 장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교수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도 교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장민호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날 박경수는 다시 택시를 몰았다.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차에 한 노인이 올라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노인이 말했다. 혹시 무료 택시 맞나요? 박경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네, 맞습니다. 편하게 타세요. 그리고 차가 조용히 출발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박경수는 백미러를 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장민호의 모습이 있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변화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을 위해 살던 한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배우고 진정한 보람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었죠. 박경수는 돈과 실적만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고,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시했던 사람, 장민호 교수를 통해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가장 값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스스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무료 택시 봉사를 하면서 그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진심 어린 감사의 눈빛, 그리고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이것들이야말로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박경수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작은 실천 하나로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 작은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그렇게 한 걸음씩 변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성장 아닐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과 따뜻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